자, 오늘 3월 16일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럽 시장을 좀 보느라 마감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어제 유럽 시장 보고 뭐라 그럴까요? 제가 요즘 거의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방송할 때도 저기 계속 매일 방송하잖아요. 방송하면서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요즘은 체력이 떨어지니까 확실히 목이 잠기는 것 같아요. 어제 볼까요? 키움에 나온 유로스톡스만 볼게요. 야, 뭡니까 이게? 유로스톡스가 3% 넘게 빠졌어요. 그리고 저가로는 3.86, 거의 4%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독일 볼까? 그나마 튼튼한 독일이 3.27로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거의 뭐 차트 뽀개졌는데, 일단 원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레딧 스위스 한번 터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대주주인 사우디 국영은행에서 더 이상 지분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 슬슬 답답할 때 됐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릴 수는 없습니다. 내리기도 지금 당장 어려운 게, 인플레는 잡긴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목을 쪼아놨다가 여기서 풀면은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거니까 당장 풀기도 어렵고, 그리고 다시 올리자니 시스템 리스크 이제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서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 크레딧 스위스 사태 터졌다. 지금은 스위스에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어젯밤에 PPI가 시장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다. 시장 예측치 0.3% 상승이었는데 0.1% 오히려 하락하는 걸로 나왔다는 게 시장에 안도를 줬지만, 만약에 여기서 크레딧 스위스가 터지잖아요. 부서지면은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서방 세계에서 전부 다 미국의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유동성을 풀고 니네들이 소위 말해서 왜 늦게 올렸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을 막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계속 유동성 공급을 원했잖아요. 주가를 올려서 지지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준이 늦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하니까 기준금리는 국채금리랑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채금리 상승하고 국채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정의원님들은 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들이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만기까지 가져가면은 괜찮아요. 만기까지 가져가면은 국채 이율을 받고 표면 이자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기까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중간에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은 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은행이 지급준비 이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 대출 받잖아요. 은행들이 예금 받아가지고 그걸 대출로 해서 이자랑 사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다 같이 몰려 들어가지고 돈을 내놔라 하면 은행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또 팔아야 되는데,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손절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과거에 리먼 때랑은 대단히 다른 양상이에요. 리먼 때는 부실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거고, 지금 문제는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가 만약에 파산이 나면은 전 세계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그냥 싹 다 죽는 거예요. 주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는 뭐, 글쎄, 대공황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비난을 연준이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지금 뱅크런 때문에 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래도 지수가 조금씩 버텨주는 이유는,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최소 25bp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 줏대들 없죠. 예전에 제가 25bp 할 때는 50bp가 대세였는데, 갑자기 1, 2주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다. 도로 바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태가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볼까요? 회도와치를 보면은, 회도와치 미쳤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25bp가 어제 좀 바뀌었 어제 그저께는 사실은 54대가 아니라 90대까지 84까지 봤거든요. 아니다, 54까지 올라왔었는데 25bp 인상이 54%였다가 지금 68.6%. 오히려 기준금리
동결이 45.4%였다가 어제 45.4%였다가 31.4%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25% 25bp 정도의 인상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5bp 인상이 지금 대세가 굳어지고 있고 예상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50bp 인상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서 대형 은행들 좀 버텨주고 다음 금리 인상할 때 금리 동결을 한다면은 여기서 이 구비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가 망하면은 정말 힘든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막으려고 할 거고, 특히 스위스는 금융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면은 스위스 경제 자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스위스 은행 유명한 건 다 아시잖아요. 스위스에 유명한 게 뭐 있습니까? 시계, 은행, 알프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걸 막을 수 있다면은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판단하기도 어려운 구간이고, 지금 유럽 증시가 다시 어제 그 박살이 나놓고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1%에서 1%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빠진 거에 비하면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아직은 심리가 좀 불안한 거고. 지수 선물 볼까요? 지수 선물도 지금 괜찮게 올라가지고 있고, 어제 보니까 미국 지수 선물 진짜 잘 버티더라고요. 와, 진짜 이말올리라는 말이 이걸 진짜 말아 올리더라고요. 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렇고 원자재 가격 한번 볼까요? WTI 한번 볼까요? WTI도 어제 그렇게 급락을 하더니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유가가 올라가는 게 좋진 않은데 지금 유가가 단기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4월에 나올 CPI나 PPI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원유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25bp하고 만약에 동결을 한다고 치면은 여기서 어렵사리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가게 된다면은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렵사리 못 넘어가면은 여기서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말씀드리지만 인버스 매매할 준비는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몇 종목을 남겨놓고 주력 종목 몇 종목 남겨놓고 인버스 탔다가 코로나 때처럼 인버스 탔다가 밑에서 인버스 팔고 레버리지 갖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도 그게 큰 기회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를 줄지 아니면 버틸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해보자. 일단 25bp 22일 날 일단은 연준 25bp는 제 생각에는 거의 확정적일 것 같고, 여기서 연준이 만약에 금리 동결을 해도 문제예요. 그러면은 경기가 불안하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25bp는 갈 것 같고, 거기에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파월 의장의 성향상 상당히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 미국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묵과하기 좀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비를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마 5월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 4는 박스피 좀 가져갈 것 같고 5월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지켜보도록 하자. 그래도 어제가 정말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유럽 시장 무너지는 거 큰일 났다 싶었어요. 사실은 유럽 시장하고 원자재가 우수수 쏟아져 내리는데, 야, 이거 오나 싶었는데 그걸 또 넘겼어요. 일단 넘기고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보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행히 지금 좋은 거는 뭐냐면은 SVB가 파산했을 때도 그렇고 CS가 지금 문제가 됐을 때도 그렇고 정부에서 대응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다들 시스템 리스크만은 안 돼. 여기서 우린 죽을 수 없어라는 게 되게 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경기 침체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들에서도 당연히 걱정을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지 한 3, 4, 5까지는 지켜보는 구간이 되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 여기를 잘 넘어간다면 여기가 저점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